수천만 원을 들여 장만한 내 집에 하자가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하자주택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성에 접수되는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년간 7배나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3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바닥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집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벽 전체에 검은 얼룩이 번지고 무수히 많은 균열이 발생했으며 들보가 갈라지고 화장실 문을 닫아도 틈새로 안이 들여다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주택은 나고야시에 거주하는 스즈키 씨의 집입니다. 4년 전 완공된 목조 3LDK 주문주택으로 건물 가격만 5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직후부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외벽에 떠오른 검은 얼룩을 가리키며 이 검은 것들이 전부 곰팡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색 불량으로 생각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벽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골조에서도 여러 문제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스즈키 씨는 이 주변도 뒤틀렸고 갈라짐도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건축 비용으로만 5천만 원 이상이 투입된 주문주택이었기에 스즈키 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전문가는 일명 주택 G맨으로 불리는 나가이 류지 씨입니다. 1급 건축사인 그는 수많은 하자, 주택의 원인 규명과 자문 활동을 해왔습니다. 먼저 검은 얼룩의 정체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이 씨는 벽에 생긴 얼룩이 전부 곰팡이라고 판단했지만 시공업체는 이를 단순한 오염일 뿐이라며 곰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벽 내부의 결로 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시공했으므로 이는 표면적인 오염이며 회반죽 식후이의 특성으로 생각한다. 시공상의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회반죽이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걸까요? 검은 물질을 채취해 전문기관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역시 곰팡이가 검출되었습니다. 예로부터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온 회반죽에 왜 이렇게 빨리 곰팡이가 생긴 것일까요? 적외선 카메라로 벽을 촬영하자 넓은 부분이 파랗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벽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가이 씨는 벽 내부에 수분을 머금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하부 모르타르의 두께가 너무 얇아 균열이 발생했고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방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모르타르 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측정 결과 약 13mm에 불과했습니다. 나가이 씨는 두께 부족으로 방화 성능이 미흡하고 곰팡이 발생 및 내부로의 수분 침투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 밑을 조사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스관을 통과시키기 위해 뚫은 것으로 보였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가이 씨는 이 구멍은 나중에 뚫은 것으로 가스관이 통과하고 있다고 말하며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위치를 특정하는 철근 탐지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밀리미터 단위로 철근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측정 결과 기계의 오른쪽에 보이는 세로선이 철근 위치인데 끊어져 있다고 나가이 씨는 확인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 부분에 철근이 절단된 것입니다. 철근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멍을 뚫은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기둥과 함께 지붕 등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 부재인 들보, 하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조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조재인 들보 자체를 잘라낸 상태였습니다. 나가이 씨는 상당히 많이 파냈는데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들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목재가 건조 과정에서 크게 수축하면서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나가이 씨는 위아래 목재가 이렇게 들뜨게 되면 내진성에 영향을 미친다.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현장에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로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면을 살펴보던 나가이 씨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건축허가 신청 도면에는 2방, 즉 3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되어 건축 허가를 받은 공식 도면에는 3층 부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즈키 씨는 시공업체에서 허가가 난 후에 3층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집을 짓는 줄 알아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지역은 건축 규제가 엄격해서 원하시는 방의 크기를 모두 반영하면 용적률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가이 씨는 이 방을 나중에 만듦으로써
건축기준법상 면적 규정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3층 건물일 경우 용적률을 초과하여 위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2층까지만 있는 도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 나중에 3층 부분을 몰래 증축한 것입니다. 나가이 씨는 현재 이 건물은 건축기준법 위반, 즉 위법 건축물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시공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측은 3층으로 지어달라는 건축주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들보나 철근 결손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벽 곰팡이에 대해서는 자연현상이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주택 문제에 대해 나가이 씨는 업계가 안고 있는 인력 부족이 그 배경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주택 및 건축업계 전반에 걸쳐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현장 감독을 맡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천만 엔을 들여 마련한 내 집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스즈키 씨는 앞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말 안타깝다. 30년 넘게 돈을 모으고 착실히 일해서 겨우 마련한 집인데 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택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계약 전후로 세심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